선풍기의 뒤편에 금속 통로를 수십 개 달아가지고 여기서 알루미늄 금속 통로가 되든 뭐든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스크류 방식으로 공기를 들어오게 하면 시원해진다 그랬죠. 여기다 냉매 물질을 같이 결합해 히트파이프 원료를 따라 냉매관을 통과하면 냉매 금속관을 통과하면 바람이 시원해집니다. 에어컨, 선풍기, 뭐 이런 냉장고에서도 쓸 수 있고, 그럼 시원한 바람이 들어오면 환풍기에도 쓸 수 있어요. 시원한 바람이 들어오면 이것이 상대적 에너지가 덜 든다는 게 제 예산이고 제 생각이거든요. 그것을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뭐 냉장고에서 시원한 바람 들어오고 그렇게 다음에 에어컨 해주면 에어컨이나 바람을 빨아들일 때 시원한 바람이 좀 더 에너지가 덜 들죠. 전기 에너지가. 여기다가 금속 판을 갖다가 이렇게 에어컨이다 냉장기다 그러면 이거를 금속판을 이렇게 어떤 금속판을 갖다가 이렇게 오목한 홈을 파가지고 열을 반사복사하거나 이런 데다가도 이렇게 히터파에다 열을 반사복사하는 조명판으로 해가 조명 반사판으로 해서 열을 반사복사할 수 있다 그랬죠. 냉기도 반사복사할 수 있어요. 이 기술을 쓰셔도 되고요. 냉장고 안에서도 이렇게 공기를 빨아들여서 이런 차가운 금속 통로를 통과하면 좀 더 시원해지겠죠. 정수기도 그렇고. 그럼 아이스크림 만들 때 보면 원판을 이렇게 차갑게 만들어 갖고 원판 돌려서 아이스크림 그게 긁어서 만들잖아요. 이 방식으로 해갖고 그 차가운 공기를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이런 금속 통로를 그 바람을 쐬준다는 거죠. 팬으로 선풍기 팬 같은 거로 그럼 금속 통로를 지나는 거 좀 더 시원해지겠죠. 선풍기 팬으로 금속 통로를 지날 때 좀 더 시원하게 만들어서 냉각 방식으로도 만들 수 있다. 이 기술은 제 기술입니다. 그럼 거기다 열 코일을 이 금속 통로에다 열 코일을 감거나 또 뭐 기타 다른 가열 방식으로 그러니까 뭐 석유가 됐든 가스가 됐든 뭐 전기가 됐든 뭐가 됐든 가열 방식으로 해서 이 금속을 통과하는 것을 뜨겁게 만들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뜨거운 바람으로 해서 원풍기도 만들거나 그것을 뜨거운 물을 공급하거나 이것이 가능합니다. 양시장 같은 데는 이런 식으로 이런 금속 통로를 통과하는 것을 차가운 물을 공급하거나 뜨거운 물을 공급하는 기술 구조를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게 쉽죠. 열 코일에 감거나 가열 방식이나 뜨거운 아니면 차갑게 금속 통로를 거쳐서 거기다 추가적으로 아이스크림 만들 때 쓰는 그 기술로 해가지고 금속 통로를 차갑게 만들어주거나 팬을 선풍기 팬을 차갑게 냉각 방식으로 다른 데서도 사용하셔도 제 기술입니다. 뭐 엔진의 열을 냉각하는 이런 방식도 가능하겠습니다. 엔진의 열을 냉각을 할 때 제가 진공 청소기 방식으로 바람을 빨아들여 가지고 외부로 신속기 외부의 통로 그 통로가 다른 데로 이렇게 여러 군데로 한 군데만이 아니라 내뿜어주면 이렇게 열이 빨리 식혀진다 이 기술을 데이터 센터에서도 할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열 교환은 열을 다른 데로 보내버린다는 거죠.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송풍기를 만들 때 여러 군데서 바람을 빨아들이면 되게 좋은데요. 송풍기를 만들 때 그렇게 되면 바람 유력이 세집니다. 진공청소기 방식으로 훨씬 더 바람을 흡입해주면 세지는데요. 여러 군데서 바람을 빨아들였다. 그렇게 진공청소기 방식으로 해갖고 그거를 드론 만들 때 이렇게 어떤 제트 엔진 대신 터빈 대신 이걸 공급해주는 그런 체계나 이런 선풍기에다 금속 통로를 수십 개 만들어 갖고 공기를 들어오게 한다. 스크류 구조로 들어온다. 이런 방식으로도 가능하다. 이런 것들로 해서 공기를 빨아들여서 센터 같은 거 막힐 필요가 없죠. 현재 있는 터빈 엔진, 제트 엔진을 이 방식으로 바꾸시면 제 기술입니다. 진공청소기 방식으로 바꿔갖고 그걸 공급하면 제트 엔진보다 훨씬 싼 단가로 되게 저렴하게 제트 엔진을 만들 수 있다. 터빈이 필요 없다는 거죠. 터빈에다가도 제가 어떤 이런 선풍기 같은 데나 뭐 비행체 프로펠러, 배 프로펠러에다가 오목한 홈을 파주면 양력과 추력을 일으킬 수 있는 선풍기의 바람이 시원해진다 그랬죠. 하나의 회전축에 서로 사이즈 같은 이런 어떤 프로펠러를 달아놓으면 추가적인 양력이 생기거나 추력이 생기거나 선풍기의 바람도 시원해진다. 이거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환풍기에도 쓸 수 있어요. 그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드론 같은 데는 이렇게 바람을 빨아들여서 연소실에 배치한다. 그럼 연소실의 크기를 대중소로 만들어 놓으면 좋다. 그런데 이론적으로는 군사용으로 쓸 때는 방사능염료가 더해서 우라늄, 토륨, 플루토늄의 증기 구조를 넣어주면 제가 장약이라든 폭약 구조에도 넣어준다 그랬죠. 그러면 폭약이 이제 모든 만물은 서로 융합하고 하나가 되고자 하는 성질, 융합적인 폭탄이 생긴다는 거죠. 수소 폭탄이 원리인데 이게 어떤 플루토늄이나 우라늄을 섞어주면 폭발 약간 에너지 단위가 서로 틀리기 때문에 강하게 융합하고자 하는
안에 있는 성질을 이용해서 우라늄, 토륨, 플루토늄을 세 가지 다 섞어주면 유력이 센 폭탄을 만들 수 있는데요. 항공기 연료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항공기 산소, 항공유 산소, 산소통을 따로 갖고 다니다가 섞어주거나 수소산소를 섞어줄 수도 있어요. 이때 이제 우라늄, 토륨, 플루토늄 증기 구조를 섞어주거나 우라늄, 토륨, 플루토늄 증기 구조를 단독으로 연료를 사용해서 할 수 있다라는 거.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폭탄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휘발유 산소, 경유 산소, LPG 산소, 산소통을 따로 갖고 다니다가 섞어주거나 또 휘발유나 산소의 온도를 높여줄 수 있대. 자동차의 설계를 이런 식으로 만든다는 거죠. 배도 그렇고. 그다음에 변속기라는 부품을 없애버리고 화목나 연료를 적게 주면 많이 주면 안 탄다. 그래서 이렇게 연료량을 따라서 속도를 강중력으로 만들어 놓을 수 있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팬티 안에 구멍 뚫고도 전 세계 특허났습니다. 이런 것의 전구 같은 거는 전기량을 따라서 10W, 30W, 60W 만들 수도 있고 밝기를 LED 등이다. 그럼 LED 등 안에서도 전기의 밝기를 그래서 이렇게 강중력으로 줘서 LED 등도 밝게 하고 약하고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LED 등이다 그러면 40개다가 램프를 20개만 준대 10개만 40개만 준대 이렇게 해가지고 빛의 밝기를 밝고 자동차 전조등도 야같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광섬유 끝단만을 가지고 반도체 회로처럼 만들어서 언어프 구조를 갖추고 전기양을 따라서 빛의 강중력을 10단계로 더 만드는 이거 갖고 디스플레이 장치 만든다 그랬죠. 또는 이걸 가지고 이렇게 색깔을 저하주를 고하주를 만드는 기술. 색깔을 빨간색이다. 원래 화면은 이제 옛날 사진처럼 구린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인공적으로 각색을 해서 고급스러운 빨간색으로 만들어 놓거나 빨간색을 어두운 정도, 밝은 정도를 따라 입체를 만들어 줄 수 있어요. 우리도 저도 이제 미술을 그리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그리는데요. 없던 색깔을 넣어 갖고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현재 CCD나 CMS, 소니나 삼성 이런 데서도 카메라, 캠코더 이렇게 영상을 찍을 때도 입체적으로 찍을 수 있답니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디스플레이 장치에서도. 그래서 화면에 빛의 밝기는 원래는 10이지만 40, 50으로 계상을 해서 그렇게 해서 일부러 화면을 좋게 만드는 저하주를 고하주로 만드는 기술을 사용하고 원래는 색이 구린 색이지만 좋은 색으로 바꿔준다는 거죠. 옛날 사진은 이렇게 좀 좋게 만드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것처럼 해서 속도만 빠르게 하면 이게 저하주를 고하주로 만드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나 엔비디아 어디에서도 사용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가로 세로 높이로 해가지고 이렇게 입체를 만들 수 있는데요. 가로 세로 높이로 해가지고 화면을 표시하고요. 그래서 그 위치 정보를 전송할 수도 있어요. 사람은 여기 있고 개는 여기 있고 이런 식으로 위치 정보를 움직이는 건 이렇게 움직이다.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걸 가지고도 입체적인 화면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위치 정보를 따라서 화면을 두께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입체를 만드는 이 기술을 엔비디아에서 사용하셔서는 안 됩니다. 모든 카메라나 망원경 이런 게 디스플레이 장치는 전부 다 가로 세로 모니터, 스마트폰 카메라 입체적인 화면을 만들어서 이렇게 쓰시면은 제 기술이 된다 이 말씀에 색깔을 어둡고 밝은 정도 또는 이렇게 빛의 밝고 어두운 정도를 통해서 입체를 만드는 미술 그릴 때 저도 그렇게 명암을 통해서 입체를 만듭니다. 입체 화면을 만들거나 저하주를 고하주를 만드는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망원경을 보되 망원경과 현미경 구조를 같이 써가지고 현미경 망원경으로 본 화면을 현미경으로 분석해서 화면을 확대해서 보여주는 이 디스플레이 장치 만드시면 제 기술이에요. 망원 카메라도 돼. 그렇죠. 카메라도 됩니다. 이 기술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이제 프로그램 해석 방식으로 사람마다 각각 틀리게 얘기를 할 때 프로그램 이것일 확률 몇 프로 이렇게 표시해 주는 장치도 만들어내거나 온라인으로 좀 더 고가의 광학 장비를 갖고 있는데 보내가지고 화면을 분석해서 이쪽으로 다시 와서 화면을 표시해 주는 그런 것도 사용하셔도 제 기술입니다. CCTV나 모든 카메라 구조에 우리가 망원경 쓰듯이 이렇게 안 쓰듯이 썼다가 안 썼다가 탈부착식이나 자체 장착식으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CCTV, 카메라, 망원경 모든 구조에서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빛을 추가로 보내가지고 이렇게 빛을 보강해가지고 밝게 보는 기술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런 걸 달아가지고 이렇게 CCTV나 망원 카메라, 그다음 망원경 이런 데 기타 모든 데도 현미경에도 빛을 추가로 보내서 이쪽으로 본다는 거죠. 뭐냐면은 자동차도 야간에 볼 때 헤드라이트를 비춰야지 되돌아는 빛을 보듯이 낮에도 빛을 보강해서 화면을 밝게 보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런
이런 거 돋보기다 그러면 다이아몬드 코팅을 해서 여러 각도에서 들어온 빛을 중폭하는 구조를 쓸 수 있는데 프라시드 창문과 이런 유리창에도 쓸 수 있어요. 이런 기술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CCD나 CMS 마이크로 렌즈에도 이 기술을 쓸 수 있고요. 여기다 모든 렌즈에 여기다 다이아몬드 코팅을 통해서 여러 각도에 들어오는 빛을 중폭해서 렌즈를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 렌즈에도 여러 개의 렌즈를 넣어가지고 각도별로 동시에 찍고요. 그래서 몇 개의 렌즈를 합해서 와이드한 큰 화면을 만들어내거나 할 수 있는데 앞뒤 이렇게 좌우로 사방으로 렌즈를 배제 360도 찍으시면 제 기술입니다. 원래는 위아래도 찍을 수 있는데요. 360도 안테나 레이더 구조도 있을 수 있어요. 360도 안테나 레이더도 제 기술입니다. 잠수함에서 로봇을 이용해 가지고 쭉 올려 가지고 유선을 이렇게 잔망경 대신해서 바다 위로 딱 뜨고 계산해서 동시에 잔망경 이렇게 보지만 그럴 필요 없이 사방으로 360도를 보거나 하늘 위도 볼 수 있어요. 위성 전화도 받을 수 있고요. 위성 TV도 볼 수 있어요. 이 기술을 잠수함에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그 잠수부가 카메라에다가 유선줄을 달아가지고 배에서 실시간으로 이렇게 찍어주면 그것이 실시간으로 배로 옮겨주고 위성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 방송할 수 있습니다. 또는 거기다 무선 장치를 달아서 잠수부들이 무선 송수신 구조를 좀 잠수부들이 할 수도 있어요. 뭐 지하 같은 육지 같은 데는 지하 같은 데 갖고 이런 걸 갖고 나가서 카메라로 실시간으로 전송하거나 이렇게 서로 간에 무선 통신을 이렇게 할 수 있고 무선 장치를 줄에다 달아가지고 무선 통신을 할 수 있고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